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선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여느 해보다 시험을 보시느라고요.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뭐 안타까운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서 저 또한 마찬가지로 마음이 되게 아프던데 그런 부분은 네, 빨리 이렇게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너무 건강한 모습들로서 다녀오셔서 너무 다행인 것 같고, 하나 이렇게 좀 우려가 되는 건 오늘 아침에 오다가도 제가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좀 통화를 했는데 이제 1차 시험에 대해서는 이제 지나간 거니까 뭐 이제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 다가올 2차 시험에 대한 준비가 되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특히 그 경기도하고요, 어딥니까? 제주도? 뭐 이런, 제가 알고 있기로는 4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아직 수영과 관련되어 있어서 명확하게 이걸 치르겠다, 치르지 않겠다라는 게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금 먼저 교육청에서 이렇게 발표가 났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부분이 실은 제일 걱정되고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험,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1차 시험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왈가왈부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되는데, 다가올 시험 준비에 대해서 그러니까 되게 안전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본다 보지 않는다, 치른다 치르지 않는다가 아직 명확하게 판가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되게 힘들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조금 빨리, 저도 쉬는 날에 이렇게 조금 전화를 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문의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 2021학년도 시험, 2020년대 치른 2021학년도 시험은 너무나 고생 많으셨다고 제가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여느 해와 다르게 올해 이렇게 조금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제 이 강의를 들으시고 가장 우려가 되는 건요, 논란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문제를 풀다가 잘못 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잘못 문제를 파악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라, 괜히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걸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2차 준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기로에 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된 궁극적인 목적은, 물론 선생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 강의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이유는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시험을 보실 분들이겠죠. 뭐 올해 시험 보신 분들 말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공부하는 방향, 기출을 잘 보라고 하는데 그 기출을 어떻게 분석을 하는 건지, 그리고 실제 시험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이 자리를 마련한 부분도 동시에 그런 목적도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꼭 야 쟤는 저게 답이래, 이게 답 아니래, 뭐 이렇게 괜히 논란을 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것들은, 그렇죠, 뭐 제가 주관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찾아보고 드리는 말씀이라서, 이런 것 때문에 뭐 점수가 돼서, 뭐 아직 1차 합격형도 잘 모르는 선입니다만은 뭐 점수가 난 좀 됐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게 가장 크게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은 어제 저녁까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더 많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들께 이렇게 소중한 자리를 좀 마련했으니 잘 많이들 참고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와 관계없이 2차 준비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일을 꼭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관계없이 꼭 2차 준비에 매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자, 제가 드려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감히 그쵸, 일개 학원 강사인 주제에 감히 이걸 한다는 게 굉장히 교수님들께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갔고 기존의 역대 기출문제와 어떻게 좀 달랐는지에 대한 뭐 전문가의 견해는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조금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네, 일단은 예년과 비교해서요, 예년에는 이쪽의 비중이 훨씬 많았습니다. 지금 내용학의 비중이 되게 컸는데요, 올해는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문제를 출제하셨고요. 프로테이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교육학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유추하는 건데, 이걸
그러니까 이걸 전공하신 교수님들께서 약간 조금 파워가 있으시지 않으셨나라고 그냥 조심스럽게 그냥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이거의 비중이 원래는 30에서 대략 약 한 35% 정도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평가 통계를 집어 넣어서 비중이 좀 높아진 거일 수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도. 네. 어쨌건 간에 이쪽 어쨌건 좀 대동소이하게 문제를 출제하셨다라고 분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당해 연도에 해당되는 영역들이 도대체 몇 점 정도가 등장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그렇죠. 뭐 이거는 그냥 뭐 예년처럼 뭐 크게 변동사항이 없이 그냥 문제를 출제하셨는데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되게 눈여겨서 잘 보셔야 돼요. 그 전년도에도 그렇고요. 제가 계속 기출 분석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쪽의 비중이 커져가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엔 그쵸? 단순하게 뭔가를 외워서 외우셨습니까? 외우지 않았습니까?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요. 그쵸? 좀 이해하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그래프를 이해하고 있는 건지 정상분포 곡선을 어느 정도 해석할 수 있는지 그런 능력들을 좀 많이 물어보는 문제들이 비중을 좀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비중을 두고 있다는 얘기는 그쪽 영역에서 변별을 두겠다라는 취지인 거니까 선생님들께서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올해 문제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찌됐건 자 그래서 교육학의 특징은 이쪽 부분에 비중이 굉장히 컸던 시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내용학은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뭐 한 10점 그 다음에요 이렇게 해서 뭐 한 10점 요거 10점 요거 10점 요거 10점 요렇게 해서 10점 뭐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그냥 대동소이 문항의 비중은 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좀 잘 하셨으면 내가 어디에 좀 더 투자를 많이 하고 어디에 약간 조금 덜 투자하고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할 때 되게 좋았던 패턴이었던 것 같고요. 예년과 비교해도 그냥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요거죠. 제가 이제 어제 이걸 하면서 느끼는 반대에 지금 기출과 관련이 없는 문항의 점수를 지금 제가 선별을 했는데 문항수로는 이렇게 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어디까지나 이건 주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포함시켰어요. 예전에 기출에 출제가 됐는데 너무 중요한 내용이어서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출제될 가능성이 높았던 거. 기출 바로 옆에 있는 그 친구들인데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기출로 넣었고요. 그렇지 않는 내용들 그러니까 가장 지금 기억에 나는 건 역학 3교시 2번 문제 같은 자유물체도 같은 그런 문제들은 처음 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느낀 바로는 여전히 많은 비중이 기출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출제하시는구나 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고요.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 점수를 빼면 몇 점 정도냐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66점이라는 점수가 나와요. 그러면 늘 제가 강조해 드렸듯이 기출에 근거해서 뭔가를 공부를 하시고 준비를 하셨다라고 하면 그쵸? 뭐 이거 다 틀리거나 이거 다 맞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이 언저리의 점수는 충분히 맞출 수 있었다라는 게 제 결론이고요. 또 느끼는 바이지만 교수님들께서 정말 문제를 출제해 주실 때 기출에 근거해서 많은 문제를 출제해 주시는구나. 기출 문제를 보고 이런 내용 저런 내용들이 출제가 됐으니 이렇게 내겠다라는 것들이 되게 많이 좀 보였던 그런 시험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7가지 사항을 좀 뽑아왔는데요. 하나하나 조금 설명을 드리면 금방도 설명드렸듯이 이게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자주 여쭤보시잖아요.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어떻게 학습해야 됩니까? 라고 여쭤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분석한다라는 내용은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무엇이 결정된 내용인 거냐면 무엇을이에요. 무엇을. 내용적인 측면. 왜 이럽니까? 이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많이 봐야 될지 적게 봐야 될지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데요. 기본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개념.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내용을 선정할 때에는 제가 흔히들 주제라고 선정하는데 제가 마지막 모의고사 볼 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주제를 선별을 잘 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냥 맹목적으로 제가 나올 것 같아, 얘가 나올 것 같아가 아니라 철저하게 기출을 분석해서 올해는 요게 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많아. 요게 좀 나올 느낌이 많아 라고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
좀 이따가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플러스 여기에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저도 어제 그제 하면서 되게 놀랐는데요. 스포츠 지도사와 관련되어 있는 그 주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네. 이루 말할 수는 있어야겠죠. 이루 말할 수는 있겠지만 되게 많이 출제가 됐다라고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네. 심지어 특히 20년도에 출제됐던 문제들이 그대로 출제된 것도 되게 많고요. 그거와 유사한 문제, 그러니까 주제는 벗어나지 않았던 주제들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해요. 네, 어쨌건 그래서 철저하게 이거에 근거해서 출제한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또 연장선상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건 흔히 말하면 얕고 넓게, 즉 무엇을 출제할지 모르겠으니 있는 영역을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무엇이 높아지냐면 불안의 수준이 높아진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저게 나오면 어떡하지? 제가 아마 올해죠. 그렇죠. 4월부터 제가 기출 강의를 했으니까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기출만 보더라도 나쁘지 않는 성적을 거둘 수 있겠다라는 걸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보면 그게 증명이 되었다라고 저는 어느 정도는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은 점수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선정된 주제를 기출을 통해서 선택된 주제를 개념, 가장 기본적인 개념,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물어보는 게, 그렇죠? 뭐 깊게 물어보지도 않았죠. 올해는 정확하게 정말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이걸 물었던 문제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이쪽을 조금 더 앞으로는 많은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문제 자체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선생님들이 지금 평을 듣자 하니 어려웠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럼 어려운 것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흔히 말하면 어려웠다라고 하는 건 학문의 깊이가 되게 깊어서 정말 그렇죠? 그 근본을 내려고 했던 그런 문제는 어려웠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3교시의 11번 역학 문제 그런 문제들은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그건 맞아요. 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들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가만히 놓고 보면요. 그런 문제, 즉 다시 말하면 그런 문제 유형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들이 미처 보지 못했던 문제들이 출제가 된 케이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건 어려운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 모른다는 거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제가 어려웠다라고 느끼는 거고 선생님들이 어려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겠는데요. 분명히 예를 들어서 4개 중에 하나를 쓰는 문제예요. 분명히 4개 중에 하나인 건 뭔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 4개가 명확하지 않아서 한 개를 써내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웠던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많았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능력들을 많이 요구하는 시험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암기를 해서 답을 맞춘다? 라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시험이 너무 이제 조금 흔히 말하면 이제 단순 암기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와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했는데 올해 다시 이렇게 문제가 좀 나오는 것 같아서 네, 굉장히 조금 안도감을 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도대체 이 시험은 어디에 방점을 찍고 즉 어디에 중점을 두고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신다고 하면 저 또한 되게 많이 좀 혼란스러운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건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 그런 시험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해서는 이제 더 이상 뭔가에 좀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좀 많이 느끼는 그런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연장선인 것 같은데요. 지문도 길고요. 뭐 저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셨던 분들은 그렇게 길지 않았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어쨌건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요. 이거를 잘 하셨던 분들은 문제를 정확하게 좀 파악하실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제가 또 이렇게 쓰는데요.
무엇을 써야 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지 어떻게 써야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올해 시험 문제를 가만히 놓고 보면요. 한편으로는 되게 안타까운 면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죠? 서술형의 문항이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답을 쓰라고 하는 건 거의 기입 수준의 답이에요. 무엇인가 문장의 구성 능력을 봐서 답을 주겠다, 죄송합니다. 점수를 주겠다 이런 문장은 많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가 4개는 알겠는데 그 4개 중에 1개를 뭘로 쓸 거야? 어떤 걸 선택해서 쓸 건데? 라는 게 거의 대부분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선생님들께서 굳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그러려면 결국엔 내가 개념을 정확하게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를 선택하면 이거는 그냥 뭐 글을 쓴다라기보다는 네, 작성하시면 되는 느낌이어서 그래서 평상시에 글을 좀 많이 읽으셨던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좀 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여전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안타깝게도 그쵸 저게 0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전화를 받아본 결과 그쵸 다들 모든 분들께서 한두 개씩은 실수를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셔서 듣는 저로서는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0이 되기를 바랬는데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선생님들께서 제가 마지막에도 그런 말씀을 꼭 드릴 텐데 믿을 만한 건 기출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선생님들 스스로 자신 그러니까 두 가지만 믿으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문제 이렇게 표현하면 좀 너무 과장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65점은 대충 65점은 대략 65점은 거의 대부분 다 기출의 근거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 기출과 똑같이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기출의 근거에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라고 얘기를 늘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 다음에 실수 최소화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제가 왜 이렇게 썼냐면 작년에 처음 보셨던 그러니까 작년에 초수였던 분들한테는 되게 힘들었던 시험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2020년도 시험이 전체적인 임용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튀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 해 때문에 올해 시험이 너무너무나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한 해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앞으로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만 앞으로는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 그 다음에 올해처럼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문제 그런 문제들을 많이 좀 출제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어서 마지막에는 그냥 좀 이렇게 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총평은 제가 이 정도로 마치고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들을 많이들 알고 계셔서 굳이 제가 뭐 답에 대해서 막 그렇다 저렇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고요. 기출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세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이게 1번이었고요. 이게 2번이었네요. 1-1번, 1-2번. 그래서 이렇게 등장을 했고요. 이게 등장을 했고요. 이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올해 지도사 문제 이게 출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수업 시간에 나올 것 같아요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진짜 현실적으로 많이 출제가 된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anyway 자 문제를 뭐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3교시니까 이렇게 바꿉시다. 늘 이렇게 자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죠? 보시면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테마는 요거였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걸 보고 맞추는 거였는데 안타까운 건 그렇죠? 여기서 뭔가 이렇게 좀 블랭크를 뚫어서 단계를 좀 맞춰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으면 좀 더 좋았을 판인데 그게 되게 안타깝고요. 그래서 뭐 여기에 들어갈 말은 당연히 직접 교수 모형이 될 거고요. 중요한 건 이제 요거죠. 근데 이 테마에서도 답을 다 알고 계셔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라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 이 문제를 풀어낼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잘 보세요 선생님들. 예전엔 과거엔 이렇게 냈습니다. 99년도 문제에서는. 그래서 죄송해요. 지금 문제를 보면 자신의 수업을 반성하고 수업 개선을 하기로 결심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쓰는 게 정답이었어요. 근데 올해 문제는 이 8개 중에 하나만 쓰는 게 정답이었어요. 그게 기출문제 분석하는 거고 그래서 그 기출문제를 어떻게 내가 파악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물어봤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답은 대부분 다 이거를 쓰셨을 텐데 그럼 이거의 개념들을 한번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과거의 체육교수 이론이고요. 이건 현재의 체육교수 이론을 얘기합니다. 어쨌건 그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유연하게 수업을 하되 최초의 시간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서 체육시간이 임할 때 알아둬야 할 기대 행동을 게시하는 겁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도 나오자마자 수업에 도움이 됩니다. 어디에 정렬할지 무엇을 할 것인지 등등.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뒤에 가시면 제가 늘 말씀드렸던 수업 모형에 가시면 우리 그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예비 활동이라고. 그렇죠. 뭐 즉각적인 행동이라고 표현했던 예비 활동들을 많이 설명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답으로 쓰신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최초 활동 통제라고 하는 건 그렇죠. 어떤 단어로 보고 맞추셔야 되냐면 이 단어로 보고 맞추셨어야 돼요. 수업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어디에 가야 되고 몇 시에 시작하고 그런 것들을 이미 뭐 했냐면 지금 어디 갔습니까? 공지했다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최초 활동 통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한편으로는 예비 활동을 쓰신 분들한테는 조금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이게 학자에 따라 좀 달라져서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게 좀 포괄적으로 보면 예비 활동도 충분히 답이 될 수 있는데 이걸로만 봐서는 예비 활동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조금 확장된 느낌인 것 같아서 예비 활동까지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anyway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맞춰내기 위해서는 일단은 요 수업이 일어나기 전이라는 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걸 공지해서 내가 최초의 활동을 통제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고 교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무엇을 효율성으로 운영하려면 대기 시간을 줄입니다의 관점으로서 수업 운영 시간을 줄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8가지의 내용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문제만으로도 똑같은 거죠. 지금 이걸 내셨고 이 8가지를 선생님들이 머릿속에 갖고 계시는 거였잖아요. 즉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이걸 맞춰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뭐였냐면 이거하고 8가지를 매칭을 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흔히들 말하면 이걸 엄마라고 표현하고요. 이걸 그 밑에 나와 있는 뭐 자식들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엄마인 소 제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 내용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게 무엇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거를 흔히 말하면 단순 암기로 막 외우셨어요. 맞아요. 이걸 쓰는 거는 맞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명칭을 쓰라고 했죠. 그런데 그 명칭을 글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얘와 얘의 차이, 얘와 얘의 차이, 얘와 얘의 차이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한다고요.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8가지를 다 쓰라고 했던 거예요. 결국엔 5가지 이상을 쓰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몇 년도인가 보세요, 선생님들. 지금으로부터 20년이 넘었던 시험이에요. 과거의 시험에서는 이렇게 냈다고요. 그냥 그러니까 단순하게 막 외웠던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뭐예요? 얘하고 얘하고 무엇이 다르죠? 얘하고 얘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 안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공부해야 하는 거라고요. 학습했어야 하는 건데 우리는 여기에 너무 이 단어에 너무 꽂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면 뭐지? 좀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어려웠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낌상.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anyway.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자, 2번 문제요. 2번 문제는 개인적으로는 기억은 그나마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니은은 조금 아쉬운 면이 많습니다. 니은은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모노아민 가설이에요. 이렇게 그냥 그 효과를 설명하는 이론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면 심리적인 효과를 설명하는 이론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으면 훨씬 더 좋았을 판인데 물질을 쓰라고 해서 조금 문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출에 근거하지 않은 문제로 저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어쨌건. 자, 그럼 이 문제는 무엇과 관련이 많았냐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제 이런 문제였죠. 그림 보여드리며 회내 몇 년도에 문제를 냈는지 보세요. 2018년이죠. 가장 최근의 문제죠. 이거를 토대로 이게 처음 등장했으니까 이거에 근거해서 문제가 많이 나왔다. 그럼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걸 찾자.
그래서 축을 중심으로 운동을 했을 때 무슨 축을 중심으로 무슨 면상에서 운동이 일어나느냐를 전부 다 공부를 했다고 하면 충분히 맞춰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뭐 이거냐 뭐 당연히 너무나 좋게 그냥 그림이 있어서 그냥 출력을 해왔는데 그렇죠.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렵지 않게끔 그럼 문항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전체적으로 문내열 보여드리면 여기까지는 처음 기억을 쓰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니은을 쓰라고 하는 거죠. 늘 말씀드렸듯이 이런 게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스킬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잘라야 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무조건 기억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조그맣니까? 기억과 관련되어 있는 것만 무조건 찾아야 한다고요. 그리고 이게 지나면 니은과 관련되어 있는 걸 찾아야 하고요. 어찌됐건.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당연히 4번이 되겠고요. 이렇게 보면 그쵸? 개인적으로는 뭐 다 세로토닌으로 썼을 텐데 모노아민을 쓰신 분들도 맞지 않게 할까? 이렇게 조금 가능성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모노아민이라는 거 안에 뭐 멜라토닌, 뭐 세로토닌, 뭐 그쵸? 뭐 에피네프린 뭐 이런 것들 많이 지시가 되어 있어서 뭐 도파민 등등 그런 것들을 다 모노아민이라고 표현을 해서 모노아민으로 쓰신 분들은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조금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요. 문장을 읽으면 그냥 모노아민 가설을 설명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디 갔습니까? 여기 있다. 운동은 우울증 장애 치료뿐만이 아니라 예방 효과도 있고, 운동은 감소된, 그렇죠? 세로토닌 수준을 높일 수 있으니 집에서라도, 그렇죠? 발목에 무리가 가지 않는 상체 운동이나 코어 운동을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뭐 홈트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겠죠. 발목이 다쳐서 또는 뭐 지금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어딜 못 가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뭔가의 운동을 좀 찾아보면 좋겠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우울해졌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를 물었던 문제, 현실을 좀 반영하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네,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3번 문제. 이거는 뭐 미리 사과를 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하는데, 처음에 저도 이 문제를 잘못 풀었어요. 처음에 문제를 볼 때 딱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마를 잘 못 찾았던 거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주제는 요거였죠. 응집력과 관련되어 있는 거. 네. 그리고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냥 지문에 있는 문제를 그냥 출제하신 거고요. 이 문제는. 그 다음에 여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름을 쓰는 거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 문장이 중요했다는 거죠. 이렇게. 이거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학자의 이름을 쓰는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단순하게.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현상이라고 표현하니까 사회적인 태만 현상을 설명하는 거고, 그 사회적인 태만 현상이라고 하는 걸 슈타이너라는 학자는 이렇게 봤습니다라고 되어 있고, 그 과실은 이런 과실과 어디 갔습니까? 이런 손실과 동기손실과 조종손실로 나뉘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동기손실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기손실이라고 하는 건 보여드리는 것처럼, 그쵸? 이건 2005년도에 문제가 나온 거고요. 이거는 좀 쇼킹했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제가 수업할 때 되게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그대로 나왔잖아요. 지문 똑같습니다. 되게 좋은 주제라고 제가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네, anyway. 그래서 뭐 답은 그냥 이거하고 이걸 골랐으면 되는 답이었다고요. 그러면 링겔만 효과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집단의 크기가 크면, 집단의 구성원들이 크면, 그쵸? 그 집단이 갖고 있는 구성원의 능력만큼 발휘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 한다? 게을러진다라는 걸 설명하는데, 그 게을러지는 건 무슨 동기가 떨어지기 때문이더라? 동기 손실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을 했던 거라고요. anyway. 근데 그러니까 그 문장을 그냥 동기 손실이 일어난 사례를 그냥 쓴 거지, 링겔만 효과가 왜 발생했습니까? 링겔만 효과의 원인이 뭐예요? 이렇게 묻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처음 읽을 때는 약간 좀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문제를 출제했다라고 판단이 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다시 보니까 그게 아니어서, 그래서 동기 손실을 심리적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라고 되어 있어서 그냥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물었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연히 사회적인 태만이라고 답들을 다 쓰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엄마를 좀 잘 찾았어야 하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서 잠깐만 보여드리면 조종 손실은 이렇고요. 동기 손실은 이렇습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단의 크기가 커지면 즉 집단의 구성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동기가 떨어집니다잖아요. 이 문장을 그냥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가만히 읽어보시면 학생들이 함께 매트를 운반할 때 우리 많이 했었잖아요. 그쵸? 학생들이 함께 매트를 운반할 때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에 게으름을 피우는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냥 문장이 그냥 그렇게 되어 있죠. 그걸 그냥 그림으로 그려 넣으신 거죠. 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렇게 지금 지시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그림이죠. 그래서 이걸 쓰라고 했으면 이걸 골랐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그렇죠. 문맥상 안타까운 면이 조금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학자의 이름을 쓰고 또 똑같은 걸 쓰라고 해서 조금 그랬던 것 같습니다. Anyway,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거예요, 이거. 이걸 좀 잘 찾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냥 많이 연계가 되는 느낌 이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도사도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4번 문제요. 이거는 뭐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우리 풀어봤던 문제인데 이분이 또 바꾸셨어요. 뭘 바꾸셨냐면 그렇죠? 여기를 바꿨어요. 즉 이걸 보고 무엇을 맞춰야 되냐면 그 면적 비율을 따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즉 면적 비율을 따지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점수를 발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확인해 보셨다시피 이건 100에서 이만큼을 뺀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제가 뭐라고 했냐면 상위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하위는 얼마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에서 빼야 되냐면 100에서 15.87을 빼야 하는 값입니다. 네, 그러면 아마 값이 얼마가 나올 거냐면 뭐 84점 뭐 얼마가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그게 지점수가 얼마냐면 플러스 1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15.87이라는 값이 지점수가 1이다 라는 거를 확인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었다는 거. 또 하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무슨 점수를 구했냐면 표준 점수를 구했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표준 점수는 왜 사용합니까? 어떨 때 사용하는 거죠? 라고 물었잖아요. 그러면 표준 점수라고 하는 건 집단 내에서 개인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표준 점수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원점수를 사용하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뭐 단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바꾸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문장 자체도 똑같이 그렇게 등장을 했다고요. 어찌됐건 그 전년도 문제를 좀 보여드리면 똑같이 이렇게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이거와 이거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달라요. 그러니까 원점수만 가지고는 누가 더 잘했다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액면가로 보면 얘가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필두로 해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된 거예요.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35회, 32회. 그러면 심폐지구력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니까 똑같은 문장을 계속 써놓고 있죠. 잠깐 읽으면 팔굽혀 펴기의 평균 기록은 A중학교가 B중학교보다 높습니다. A중학교 학생들의 그림 지구력 수준이 B중학교 학생들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엇 갖고 판단한 거냐면 그냥 그렇죠. 평균 기록 가지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주셨냐면 표준 편차가 달라요. 표준 편차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그냥 거꾸로 주신 거죠. 어쨌건. 그래서 풀어내시면 됐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러면 다들 잘 푸셨겠지만 A중학교라고 써야 됩니까? 자, 전부 다 지점수가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플러스 1은 그냥 구해내시면 되겠네요. A중학교 표준편차가 3 됐나요? 그 다음에 원점수는 얼마입니까? X 마이너스의 평균이 얼마냐면 평균이 28이네요. 그럼 평균이 28. 그럼 그냥 놓고 푸시면 되겠네요. 3은 x 마이너스 28. 따라서 x는 31이 나오겠네요.
그럼 같은 방법으로 비중학교 똑같이 하면 되겠네요. 1은 그렇죠? 표준 편차가 얼마입니까? 5가 되겠네요. 그럼 x-의 평균이 얼마냐면 26이네요. 그럼 또 똑같이 풀면 5는 x-26 해서 따라서 x는 31입니다. 라고 해서 두 학생이 똑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anyway. 그러니까 결국엔 같은 걸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표현해드렸듯이 같은 걸 물어보고 있는데 문제를 싹 바꾼 거죠. 푸는 방법을. 네, 어쨌건. 자, 그렇게 풀었던 문제고요. 앞으로 문제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게 어떻게 나와 있는지 잘 확인하세요. 그러면 문제를 풀어내시는데 좀 되게 수월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본다고 하면 중략 있기 전까지는 분명히 표준 점수에 대한 문제고요. 그 이후 문제는 표준 점수와 관련이 없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나타내는지. 두 학교의 동일한 학생에게 1차 측정과 같은 조건에서 팔굽혀펴기를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한 문장이었네요. 반복해서 측정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까를 묻고 있죠. 그럼 우리로 얘기하자면 무엇을 지금 검사하고 싶냐면 신뢰도를 측정하고 있어요. 검사 점수에 일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데 늘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계속 하다 보면 그렇죠? 연습의 효과도 생길 수도 있고 또는 필요의 효과도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측정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측해야 된다고요. 그 예측하는 값을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측정의 표준 오차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문제로 쓰신 겁니다. 단순히 이걸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네요. 측정의 결과에 따르는 검사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니은을 이용하며 알 수 있습니다. 니은이라고 하는 건 이것 때문에 맞출 수 있었겠네요. 신뢰도와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산출되는데 그것을 활용한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점수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했네요.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그걸 의미했었던 문제네요. 그래서 이 신뢰 구간으로 학생들의 검사 점수를 뭐 할 수 있습니다? 비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었던 거네요.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anyway.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는 이제 기출에 나왔던 거고. 그래서 어디 갔습니까? 표준 점수를 해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계산하는 거, 어디에 비중을 차지하느냐. 그래서 지금 여기를 물어보고 있었고 측정의 표준 오차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이 공부하셔야 될 건 이 목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개념이 중요한 거지. 이게 전부 다 개념인 거니까. 한 개인의 검사 점수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지수로 한 사람에게 동일한 검사를 무수히 많이 하여 얻은 검사 점수의 표준 편차를 의미합니다. 표준 편차를 의미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걸 아까 얘기했듯이 신뢰 구간이에요 라고 표현했던 거죠. 그러면 이 값이 작아지려면 늘 말씀드렸듯이 표준 편차는 작아져야 될 것이고 신뢰도는 뭐 하고요? 커지고요. 우리 연습 많이 했던 거네요. 그렇죠? 어쨌건 그렇게 보시면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되면 기입이 끝났습니다. 문장을 보세요. 단순하게 무엇을 써라 이게 아니잖아요. 문장을 보고 그걸 이해해내야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문제를 써놓을 수 있었잖아요. 이 문장은 빼고요. 이 문제는 빼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문장을 제대로 읽었습니까? 못 읽었습니까?를 물었던 거죠. 하지만 답은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답은 알고 있었는데 그 답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다 무시했던 거라고요. 그래서 그 답을 뭘로 써야 할 것인가? 그게 좀 어려웠던 시험이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anyway, 5번 갈게요. 한국사. 이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었죠. 근데. 그래서 늘 말씀드렸듯이 여기까지는 딱 보니까 무슨 문제냐면 서양 체육사 문제고요. 서양의 근대를 문제로 출제하신 거고요. 여기를 딱 가니까 뭐 이제 흔히 말하는 한국의 근대를 문제로 출제하신 거죠. 그러면 주제는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근대죠. 근대. 그렇죠? 체육의 목적 개념을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그래서 체육의 교육적 가치를 인정해서 정의적인 영역까지 발달시켰습니다. 그래서 체육의 목적 개념이 확대되었습니다. 이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결국엔 그냥 간단하게
anyway. 그래서 유럽의 신체 문화를 대표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영국은 스포츠예요. 독일은 체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시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눈여겨서 확인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는 당연히 뭐 퍼블릭 스쿨이 당연히 답이겠고 그렇죠. 중요한 사실은 이거죠. 제국주의를 팽창으로 널리 퍼졌습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 거. 네. 그 다음에요.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요. 독일 체조는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또는 민족주의라고 하니까 무슨 주의로 바꿀 수 있냐면 국가주의로 바꿀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야네 튜른베베궁 같은 체조들은 그렇죠. 학교 교육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사회운동의 일환으로서 사용했습니다라고 우리는 제시하고 있었으니까. 어쨌건. 그래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라는 걸 지금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어디로 들어왔냐면 독일의 아까 말씀드렸던 체조는 우리나라에 유입된 다음에 1895년 교육조서의 공포에 뒤따르는 법령을 통해 근대 학교체육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 거. 그렇죠? 이건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렇죠? 정답이 그냥 정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기출에 있었던 문제라서 이것도 마찬가지. 국가주의.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 스포츠. 계속 똑같은 게 그냥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anyway. 그냥 이게 답이었던 거죠. 몇 년도 문제입니까? 이거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꼭 이걸 냈어야 할까? 라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드는 문제고요. 많은 분들이 쓰기 어려우셨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뭐 기출에 근거해서 문제를 냈어 라는 그런 취지로 본다고 하면 뭐 전혀 그렇죠 논란의 거리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그래서 뭐 이게 답이었던 것 같고요. 수학교 규칙 대강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정식 교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딱 리을에 해당되는 법령, 역사적인 사건. 그래서 수학교 규칙 대강, 정식 교과로 채택되었습니다. 라고 그냥 쓰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체조라고 하는 게.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써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그쵸? 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됐고, 이거 안 풀었습니까? 해당되는 인물을 쓰십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여기에 그냥 다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쵸? 아니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제시가 됐던 문제니까, 뭐 그거는 충분히 풀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사는 저거 한 문제가 등장을 한 것 같고요. 어쨌건. 그 다음에요. 6번. 운동 처방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 이것도 그냥 기출인 거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계속 등장하고 있었죠. 이런 거 보면 놀랍다는 거예요. 어디서 제가 찾은 게 물론 찾기야 했겠죠. 찾기야 했는데 그냥 여기에 있는 걸 좀 봤으면 그냥 진짜 나왔네? 심지어 어디 갔습니까? 그냥 계속 등장하고 있잖아요. 계속 우리한테 등장하고 있잖아요. 선생님들 기출문제 잘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기출만 잘 봤어도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었던 문제라고 판단이 듭니다. anyway, 그러면 문제를 먼저 하나 보여드리면 뭐 이런 거였죠. 운동 처방에 들어갈 3가지 요소를 써보세요 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운동 처방 요소에는 강도, 양, 단계. 여기서 말하는 단계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점진성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외에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가지를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제시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그 중에 다 오픈해줬네요. 빈도, 강도, 시간, 유형. 이제 운동량 쓰면 되겠네요. 그럼 결국엔 그럼 이것도 결국엔 기출이었던 거예요. 기출만 잘 봤으면 충분히 맞춰낼 수 있었던 문제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어쨌건. 자, 또 보세요. 희한하게. 여기 이렇게 중략이 되어 있죠. 그럼 이제 거기서 끝난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중략이 있죠. 그럼 뭔가를 묻고 있죠. 그럼 이것도 또 기출이라는 걸 또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유산소 운동으로 달리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운동 시간, 이건 운동 빈도. 그렇죠?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고 있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땡땡땡을 늘려야 하는데 현재 학생의 경우 이걸 조절하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맞춰야 되는 문장은 요거였죠. 요걸 가지고 우린 맞췄어야 되는 거죠. 저게 무엇을 나타내는 지표? 그렇죠. 운동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거니까 어렵지 않게 운동 강도입니다. 라는 걸 우리는 쓸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계속 보여드리는 것처럼 똑같잖아요. 심폐체력을 측정합니다. 왕복 오래 달리기. 이건 검사 도구라고 했으니까. 왕복 오래 달리기 검사는 산소 섭취량은 물론 교차 개념, 에너지, 젖산 역치, 혈중의 젖산 축적 개시점 등의 젖산 역치점입니까? 축적 개시점 중에 운동 에너지 대사 지표와도 연관성이 높습니다. 그럼 결국엔 무엇을 나타내는 운동 처방 요소냐? 네, 운동 강도요. 다 기출이에요. 다 기출. 기출. 하지만 그게 똑같이는 안 나오잖아요. 지금 보여드렸다시피 이 문제 보여드렸다시피 똑같은 걸 내지 않잖아요. 6개 중에 3개만 오픈해주고 3개를 쓰세요라고 했던 게 2015년도 문제였다면 올해 문제는 6개 중에 5개를 오픈해주고 하나를 쓰라고 했네요. 결국에. 네. anyway.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오리지널 생리학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쉬운 문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많이 우리 연습했으니까 쉬웠다고 느끼는 거지 제가 쉽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굉장히 쉬웠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문장을 쓰는 조건부가 있어서 무엇을 답으로 써야 할지라는 게 조금 고민사항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자, 갑시다. 무슨 운동을 했답니까? 덤벨 했대요. 우리 흔히 했던 그냥 뭘 했냐면 어디 갔습니까? 왜 이렇게 많아? 그냥 이거 한 거죠. 덤벨 컬. 쉽게.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면 또는 이렇게 내려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면 무엇이라고 했냐면 등 장성 수축 중에서도 무슨 수축이라고 했냐면 단축성 수축이라고 했고 이렇게 하면 신장성 수축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어쨌건 자, 똑같이 지시하시면 되는데 잘 보세요. 덤벨 운동을 하게 되면 주동근이라고 하는 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상완 몇 두근이 되는 거냐면 2두근이 되겠네요. 상완 2두근이 단축성과 신장성 수축이 반복되어 근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갈게요. 디귿 내려가겠습니다. 디귿. 단축성 수축을 하게 되는 현상을 근력의 토크와 저항 무게 토크의 상대적인 크기로 서술하세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늘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아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힘에 발현된 크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물어봤죠. 죄송합니다. 알짜 힘의 작용 방향, 즉 내력이 발휘하는 방향이 그래프로 제시가 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나요? 라고 물으면 없어요 라고 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같은 수축 형태, 즉 같은 관절의 운동 형태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힘의 알짜 힘의 작용 방향이 나타나지 않으면, 즉 역학적으로 보지 않으면 그냥 생리학적으로 본다고 하면 내가 발휘하는 힘이 들고 있는 바벨의 무게, 즉 덤벨의 무게보다 크면, 이게 더 크면, 내가 발휘하는 힘이 얘보다 더 크면 얘는 올라갈 거고요. 반대로 내가 발휘하는 힘보다 얘가 더 무거우면, 즉 내가 발휘하는 힘이 얘보다 작으면 얘는 내려갈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래프로 문제가 나왔을 때랑 그래프로 나오지 않고 그냥 글로 나왔을 때랑 제가 뭐라고 선생님들한테 일러드렸었냐면 이렇게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생리학적인 관점, 즉 스칼라 관점, 크기만 따진다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벡터, 방향까지 따지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게 아니었죠. 그냥 이렇게만 냈죠. 제시된 것처럼 내력의 크기와 외력의 크기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어떤 게 당연히 커야 합니까? 당연히 내력의 크기가 컸습니다 라고 답을 하실 수밖에 없네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단축성 수축을 했습니다. 내력의 크기가 외력의 크기보다 큽니다 라고 되어 있죠. 문제에서 보면 요구하는 게 뭐였냐면, 죄송합니다, 이건 스칼라를 물어보는 거예요. 스칼라, 크기만. 방향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크기만 묻는 거예요. 크기만. 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답을 쓰면 얘가 더 커요. 그냥 이렇게 쓰면 됐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자, 이제 여기까지 끝났어요. 이때 근의 수축 속도와 힘의 생성 간의 관계, 이게 메인이죠. 이걸 문제를 출제하시려고 하는 거죠. 수축의 속도와 힘의 생성 간의 관계. 그쵸? 그래서 예컨대 신장성 수축 시, 여기엔 단축을 줬으니까 여기에 이제 신장을 준 것 같아요. 느낌상. 그쵸? 주동근의 수축 속도 차이에 따라 주동근이 생성되는 최대 힘의 크기는 어떻게 달라집니까?를 묻고 있는 거네요. 늘 설명드렸듯이. 그쵸? 그냥 이 그래프 하나 알고 계셨으면 그냥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거네요. 단축성 수축은 발현되는 힘의 크기와 수축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Y축이 장력, 힘이라고 하는 거니까
반비례 관계네요. 오히려 빨라지면 느려집니다. 그러면 무슨 관계냐면 부적 관계네요. 반대로 신장성 수축은 수축하는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발휘되는 힘의 크기가 커지니까 얘는 정적 상관의 관계인 거네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뭘 물었냐면 신장성 수축을 물었네요. 아닙니까? 뭘 물었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그러네요. 신장성 수축을 물었네요. 그럼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발현되는 힘의 크기 또한 뭐한다? 커진다. 라고 답을 쓰시면 되겠네요. 어려운 게 아니니까. 리을의 답을 서술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것도 결국엔 기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늘 준비하고 했었던 내용이니까. 네. anyway, 어렵지 않게 답을 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보니까 논란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서. 네. 잠깐만 쉬었다가 7번 문제부터는 가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